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선 선생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차 변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가져왔고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되죠. 이제 일본도 슬슬 이제 행렬을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차 변환, 선형 변환이라고도 하는 어떤 행렬에 의한 점의 이동 또는 뭐 도형의 이동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문제 가져왔어요. 시작해 볼게요. 1차 변환이라고 하면은 좀 흔히들 이제 x 다시가 뭐 ax 더하기 by 그리고 y 다시가 cx 더하기 dy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점이 변환되는 것, 그러니까 x 다시 y 다시가 a, b, c, d라고 하는 2 곱하기 정사각형 행렬에 대하여 이제 x, y라고 하는 행렬과 곱해져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할까요? 평면 위에서는 이제 2 곱하기 정사각형 행렬이 될 거고, 뭐 공간에서는 3 곱하기 3, 뭐 n 차원에서 n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변해질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1차 변환, 즉 어떤 선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은 무슨 동차성, 가산성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호모제니어티, 에디티비티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이제 성질보다도 이제 말하자면 AFX가 FAX와 같아지고, 이제 FX 더하기 FY가 FX 더하기 Y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적으면 FAX 더하기 BY가 AFX 더하기 BFY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형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선형대소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의는 대학 가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고, 공학을 배우면서 오늘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간단한 연산들을 행해보면서 이제 좀 익숙하게 만들어보는, 이전에 회전 변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도쿄대 문제 가지고, 도쿄대 문제 맞았나? 어쨌든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달아두겠습니다. 댓글로 해보면요, XY 평면의 1차 변환 F가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1차 변환 F라고 하면 그 F를 상징하는 F를 이제 F에 대응되는 2차 정사각 행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점 1,0은 F에 의해 제4사분면 내부로 이동하고요. 점 0,1은 F에 의해 2사분면 내부로 이동하고, 1,1은 F에 의해서 제1사분면 내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F의 역변환이 존재함을 보이고, 점 P의 그러니까 P가 F에 의해서 옮겨진 어떤 점, 그것을 P의 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식 표현이지만 그 한자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놨어요. FP가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점 P도 제1사분면 위에 있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지금 FP가 제1사분면 위에 있을 때 P가 제1사분면 위에 있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변환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F라고 하는 변환에 의해서 옮겨진 FP가 그 이전에는 어떤 형태에 있었는지를 유추하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그냥 연산해 보면서 증명하는 것이지만, A와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과 그 역행렬을 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가 단위 행렬인 경우 이 둘을 A와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A를 만약에 A, B, C, D라고 부른다면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 D-B-C A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과서에서 설명할 때는 그냥 얘네들을 곱했을 때 1001이라고 하는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냥 이것이 역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한다든지 그런 조금 더 이제 부차적인 어떤 정리들을 설명하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대학 수학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또는 역변환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제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이 이 친구라고 하면은 AD-B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역변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F를 나타내는 행렬을 지금 방금 설정한 것과 같이 A, B, C, D라고 하는 행렬, 2차 정사각 행렬로 나타내어 보죠. 그러면 이제 조건 1에 의해서 A, B, C, D 1, 0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곱하는 거죠. 1행과 1열 곱해서 1행 1열이 되고요. 2행과 1열 곱해서 2행 1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0이니까 a고요. 마찬가지로 c 곱하기 1 더하기 d 곱하기 0에서 c죠. 이 친구가 이제 사사분면 내부로 이동한다는 말은 a가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2번 a, b, c, d와 0, 1을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b, d가 되는데 이 친구는 2사분면 내부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b는 0보다 작고 d는 0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3, 4분면, 이거 3번 조건에 의해서 지금 a 더하기 b, c 더하기 d로 움직이게 되고요. 1,1은 1사분면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고 c 더하기 d 또한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2, 3을 이용하면 이러한 6개의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f의 역변환, 즉 a의 역행렬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ad-bc가 0이 아님을 보이면 되는데 이제 ad-bc라고 하는 친구는 d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ad 더하기 bc 빼기 bc 빼기 bd니까 이제 ad 빼기 bc와 같은 값을 갖게 되어요. 근데 이제 d가 양수고요. a 더하기 b도 양수고요. 마이너스 b는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죠. c 더하기 d도 양수예요. 그러므로 ad-bc는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ad-bc는 0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f의 역변환, 즉 a의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 2, 3번의 조건의 결과를 여기에 옮겨 적었는데 이제 fp가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p도 1사분면 위에 있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fp라고 하는 점을 q라고 설정하고 이 친구를 p, q 정도로 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p라고 하는 점은 f 인버스 q, 그러니까 즉 이제 q라고 하는 점에 a의 역행렬을 곱한 친구가 될 텐데 그럼 ad-bc 분의 1 d -b -c a pq 될 것입니다. 이 친구를 연산하면 ad-bc 분의 1 dp -bq -cp 더하기 aq가 될 텐데요. 지금 ad-bc는 양수였고요. 방금 이제 역변환이 존재함을 보이는 과정에서 ad-bc가 양수라고 하는 걸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p와 q는 fp가 1사분면에 있으므로 p와 q는 양수예요. 그럼 d도 양수고 마이너스 b도 양수이니까 dp 마이너스 bq는 양수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c가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c는 양수고요. a도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cp 더하기 aq 또한 양수입니다. p와 q가 양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점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1차 변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 점이 이동하는 어떤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게 행렬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차 변환의 기본적인 어떤 발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 뭐 교과서 안에서 뭐 연립방 정식을 푼다던가 하는 정도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연립방 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학적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확장하여서 1차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컨대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점차 좀 이제 새로운 행렬에 관한 정리나 뭐 말씀하셨던 대학 과정의 어떤 것들을 끌고 와서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인트로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변환에 대한 개론 뭐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